이번 시간에는 재화의 공급의 특례 규정인 간주 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타인 소유로 이전되어 타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가의 수수가 없거나 아니면 타인이 아닌 자기 사업 또는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것을 간주 공급이라 한다. 그림을 보면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그 과세 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재화를 어느 특정 시점에 면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당초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번거롭게 불공제하지 말고 사용 소비하는 이 시점에 공급으로 봐서 그 시점에 시가로 과세를 함으로써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환수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거래들은 정상적인 거래 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를 하고 있어요.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 다만 간주공급 중에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공급은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 면세 전형이라든가 무상 또는 자기 사업에 사용하다든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은 아니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자, 이것을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하면 과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환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세 형평과 조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자기 생산 취득 재화에 대하여 정당하게 공제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면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래로 바뀐 거죠. 따라서 당초에 정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환수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주 공급에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그리고 사업상증여,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이렇게 총 4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가 공급에는 다시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 전용 재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그리고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이 해당이 됩니다. 먼저 간주 공급 중에 자가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 공급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거죠. 이 원칙적으로 보면 이건 매출 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걸 자기가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거는 과세를 할 수가 없죠. 부가지세법상 이론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가 공급 중에 3가지 경우만,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리고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자가 공급이지만 과세를 하겠다, 과세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밑에 참고를 보면 자기 생산 취득 재화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 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법 38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사업 양도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사업 양수자가 승계하니까 양수자도 자기 생산 취득 재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국내 거래지만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 따른 수출에 해당이 돼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자가 공급 중 첫 번째로서 면세사업 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 그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버스를 1억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면세 사업인 시외버스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매입세액 1,000만 원이 이게 공제가 안 되죠.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면세 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는 과세 사업, 우등고속버스는 이건 과세 사업입니다. 우등고속버스는 과세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등고속버스에 사용을 하려고 버스를 구입하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거를 우등고속버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외버스로 전용을 해야 돼요. 전용. 시외버스로. 면세사업에 전용한 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 이 공급으로 간주를 해서 면세 전용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다시 과세를 함으로써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면세 전용과 관련하여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일선에서 실무상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우죠.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취득 비용에 대한 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사업자인 뭐 일반 사무실이나 상가로 임대를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면세사업인 상시 주거용 건물을 임대를 한다면 그러면 그 임대하는 시점에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하의 공고로 봐서 과세를 한다. 이런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오피스텔을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의제된다.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자가공급 중 두 번째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매입세액 불공제가 원칙입니다.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이걸 사업에서 썼든 안 썼든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취득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업종이 5개가 있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렌터카, 운전학원업의 운전학원 연습용 차량, 그리고 무인 경비업의 출동 차량. 요 경우에는 승용차에 직접 수익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구입 비용과 유지 비용 등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요 경우만 예외적으로 나머지 경우에는 다 매입세 불공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초 구입 시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그 이후에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승용차를 그 이후에 택시로 사용 안 하고 운수회사에서 택시로 사용 안 하고 직원 출퇴근이나 다른 홍보용 뭐 이런 업무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면세 전용과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주유소 있죠? 주유소에서 판매용으로 취득한 유류를 그 주유소에서 업무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을 하면 이것도 간주 공급으로 과세가 돼요. 자동차 용품 중에 재화, 와이퍼, 타이어, 뭐 이런 소모품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자가공급 중에 세 번째로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은 다른 간주공급들과는 입법 취지나 운영 방법에 좀 차이가 있어요.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제하의 공급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료나 자재, 비품 등을 반출하는 것은 제하의 공급이 아니에요.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에 이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총괄 납부 사업자는 제외입니다. 그러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그때는 제하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은 앞서 설명드린 간주 공급의 유형들과는 그 목적 자체가 틀려요.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은 당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이유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과세관청의 행정 능률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간주공급들은 매입세액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과세 형평을 위해서. 하지만 이거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 그리고 과세관청의 행정 능률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뒤에서 그 사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은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에도 공급으로 간주를 하고 반드시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입법 취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사례로 한번 볼게요. 만약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원재료를 10억에 사옵니다.
부가가치세 1억 원을 거래 징수를 당했겠죠.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한 이 제품을 직매장에 판매 목적으로 갖다 놔요. 그냥 뭐 공급하는 건 아니고 갖다 놓는 거죠. 요거 자체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매장에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이 10억에 사온 원재료를 가공해서 만든 제품을 12억 원에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1억 2천만 원을 거래 징수를 했겠죠. 이 공장,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공장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고, 그 다음에 매출행위가 일어나는 직매장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입니다. 둘 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은 부가세 신고를, 매출세액은 없죠. 직매장에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거니까. 그리고 매입세액은 1억 원. 그래서 납부세액, 환급 1억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직매장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거래 징수한 1억 2천만 원이 매출세액이 될 테고, 매입세액은 없죠. 공장으로부터 가져온 거니까. 그리고 납부할 세액은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7월 25일, 1월 25일까지 직매장은 1억 2천만 원을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공장은 1억 원 환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 현행법대로 이거 자체,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공장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1억 1천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11억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공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지만 일정 금액을 더해서 발급을 해도 괜찮다. 용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 직매장에 11억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매출세액은 1억 1천만 원이 될 테고, 그리고 매입세액은 1억 원이 되겠죠. 납부세액은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매장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1억 2천만 원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직매장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1억 1천만 원을 차감하면 직매장 입장에서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돼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총 부담할 세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그죠? 과세를 하던 안 하던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세금 내고 1억 원 환급 받든지 아니면 각 공장 직매장에서 각각 1천만 원을 내든지, 이 경우로 보면은 과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직매장은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과세를 하지 않으면 1억 2천만 원이라는 이 큰 돈이 갑자기 생겨요. 이게 규모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그렇지 더 큰 회사라면, 규모가 더 크다면은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10억, 20억, 1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의 목적은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 그리고 과세 관청의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함이다. 별도의 환급 결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환급이 발생할 여지가 없죠. 주사업장에서 다 일괄로 합쳐서 납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간주공급 중에 개인적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제한을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업자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용이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소매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장롱을 판매용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고 사와서 판매장에 전시를 하고 있다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그냥 갖다, 마침 이제 본인 집에 장롱이 낡아서 교체할 필요가 생겨서 본인 집에 가져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장님은 이제 사업자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를 다시 환수하는 건데,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롱 소매점 사장님이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할 때 아예 처음부터 본인 집으로 배달시켜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면 이럴 경우는 간주공급이 아니죠.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공고로 오는 게 아니고 당초 매입세 공제받은 것을 부인한다.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부과하고 처음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주공급은 처음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한 겁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급으로서 간주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점에 다시 환수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날 등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실비 변상저이거나 복리후생적 목적의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보통 체육대회에서 경품으로 직원들에게 선물 같은 거 주죠. 이런 것들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건 작년 10월에 개정됐어요. 이거 원래 경조사,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모두 합쳐가지고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이었는데 작년 10월부터는 경조사 따로 10만 원,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따로 10만 원이에요. 조금 더 완화를 해 주었죠. 이러한 경우들은 개인적 공고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고로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경품을 추첨하여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TV는 공급으로 과세하여 별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공급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판매 장려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판매 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제품, 즉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품으로 1억 원치의 상품을 주었다면 무상으로 지급한 그 상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매출에 포함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운동선수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공급으로 간주를 하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생수, 라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받는 경우, 화장품을 사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예를 들어 립스틱을 전부 마일리지로만 샀다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는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쓰고 일부는 현금을 지급했다면 그러면 현금으로 받는 부분만 과세 대상으로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간주 공급 중에 폐업하는 때 남아있는 재화, 폐업 시 잔존 재화라고도 합니다.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폐업할 때 남아있는 상품이나 제품,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거 평가해서 과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폐업 시 잔존 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실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시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폐업한 이후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죠. 폐업 시 잔존 재화에서 제외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 재화.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용하던 중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면 그 폐지된 사업장과 관련된 재고 재화. 개인 사업자 2인이 공동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각자가 갖고 있던 재고 재화. 그리고 폐업일 현재 수입 통관되지 않은 미착 재화. 수입 통관되지 않으면 아직 국내 재화가 아닙니다. 수입 신고 수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별도로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주 공급의 한번 비교표를 한번 볼게요. 비교표. 간주 공급에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공급에는 면세 사업 전용 재화,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그리고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이 자가 공급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게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이죠.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은 입법 취지 자체가 틀리다 그랬습니다. 판매 목적 직매장줄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조세 부담을 좀 완화해주고 가세관청의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반면 다른 간주공급들은 당초 정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탐해 목적 진매장 반출은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에는 또 간주공급으로 가세를 해요. 하지만 다른 간주공급들은 매입세 환수 목적이니까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됐다면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목적 진매장 반출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간주공급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대상이 없죠. 면세사업 전용, 누구한테 발급할 대상 상대방도 없습니다. 다 면제입니다. 면제. 폐업시 남아있는 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다. 그리고 공급가액을 시가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공급들은 시가. 하지만 판매 목적 진매장 반출은 아까 그림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가액의 일정 금액을 가산해도 좋다, 괜찮다,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 이건 간주공급은 아닌데요. 이제 재화의 공급 특례 규정이 있어요. 위탁 매매 또는 대리인에 대한 매매, 요거는 이제 별개 규정으로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위탁 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는 실질 거래 당사자는 위탁자죠. 위탁자가 본인입니다. 위탁자. 따라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건 하거나 아니면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공급한 거예요. 위탁자가 공급한 겁니다. 그럼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수탁자가 매입자에게 공급하는 이 시기에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하지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위탁자로 기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비고란에 수탁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탁자가 직접 인도 시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겠죠. 그런데 위탁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이 경우가 뭐 익명거래라든가 이제 거래 유형이나 품목 특성상 위탁자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이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는 위탁자, 공급받는 자는 수탁자로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다시 구입자한테 재화를 인도할 때 이때도 재화의 공급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공급자는 수탁자, 공급받는 자는 구입자다. 이렇게 해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재화의 공급 중에 간주 공급, 그리고 특례 규정 중에 특례 규정으로서 위탁 매매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